기술의 활용. 자, 여기서는 자 이제 진단 기술,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바이러스를 보자. 바이러스. 자, 우리는 자 뭐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이거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러스는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핵산으로 DNA를 갖고 있는 애도 있고 RNA를 핵산으로 갖고 있는 애도 있어요. 자, 이런 좀 특이한 애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바깥쪽에 있는 거를 단백질 껍질, 프로틴 코트라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게 핵산이에요. 핵산. 자, 그래서 자, 이 바이러스 감염병. 자, 감염이 되는 이유가 바이러스, 세균, 그렇죠? 세균, 곰팡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어 발생한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감기, 독감, 얘는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유발을 하죠. 자,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에요. 세균. 자, 무좀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자, 이렇게 됩니다. 폐렴도균이에요. 균.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침범하는 병원체가 있어요. 이 병원체를 잘 구분해야 되고, 자, 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감염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감염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게 채취한 검체. 자, 검체. 자, 검체 안에 혈액이나 소변, 침 이런 데서 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하면 이 사람은 감염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자 너무 늦으면 어떻게 돼요? 감염병이 확산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빠른 속도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감염병의 진단검사. 자, 신속 항원검사.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이용한다. 자, 항원항체 반응이 뭔지 알아요?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항원은 자, 여기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어요. 자, 그럼 세균 표면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독특한 입체 구조들이 있겠죠. 자, 이런 병원체에 존재하는 독특한 입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항원이라고 해요. 항원의 종류는 많은 거죠. 자, 항체는 뭐냐면 이 독특한 입체 구조를 인식해서 결합하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Y자 모양의 단백질을 항체라고 해요. 자, 이 항체는 자, 이 항원과 결합을 해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제거를 하기 도와주는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면역 단백질이죠. 유전자 증폭 검사. 자,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자, 유전자 증폭 검사.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핵산을 이용한다. 핵산. 자, 일단 신속 항원 검사부터 볼게요. 자, 빠른 속도로 항원을 검사하려면 면역 진단 기술. 자,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다. 신속 항원 검사는 항원 항체 반응, 면역 반응으로 진단하는 기술이다. 그런 거죠. 신속 항원 검사는 면역 진단 기술이다. 채취한 검체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거죠. 항원 항체 반응으로 확인합니다. 여기 C와 T가 있죠, 그죠? C선과 T선. 자, 여기에 선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유전자 증폭 검사. 자, PCR. 자,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유전자를 증폭하는 거예요. 자, DNA가 이렇게 있으면, 자, DNA가 이중나선이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짝짝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벌어져요. 자, DNA 나선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특정 부분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여요. 프라이머. 그 다음에 중합효소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개의 DNA가 복사가 돼서 많은 양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를 PCR이라고 해요. 자, 얘는 뭐야? DNA 분자 자체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DNA 분자를 증폭시키니까 분자 진단 기술이라고 한다. 자, 면역 진단 기술과 분자 진단 기술이 있다.
채취엔 검체에 들어있는 매우 적은 양의 핵산을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자, 그래서 병원체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신속 항원 검사는 빠르다. 하지만 얘는 뭐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전자 증폭 검사는 뭐다? 느리다. 대신 뭐다? 정밀하다. 그죠? 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체에 들어있는 병원체 양이 매우 적더라도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매우 높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병의 진단기술 체험. 자, 홈판 ABCD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료와 시약을 5분 간격으로 넣는다. 자, 항체! 뭐가 항체예요? 자, Y자 모양의 단백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 방어를 하기 위한 단백질. 자, 이런 항체를 동일하게 넣었어요. 진단시료. 진단시료. 감염병 음성. 감염병 음성이면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럼 뭐야?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표준시료 두 방울. 감염병 양성.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항원이 있다는 얘기야. 항원. 자, 사람 1의 시료, 사람 2의 시료. 이렇게 합니다. 자, 검출한다. 검출. 자, 볼게요. A. 자, 얘는 대조군이죠. 대조군. 대조군입니다. 대조군. 자, 감염병 음성 시료를 넣었더니만 색깔 변화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네. 자, B를 볼게요. B. 감염병 양성이면 색깔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어요. 자, 포획 항체. 복합체를 형성하여 만든 항체입니다. 시료와 결합할 수 있는 거. 자, 기준에 대한 시료로 음성 표준 시료는 병원체가 없을 때의 반응을 나타내는 시료. 자, 얘는 음성 표준 시료 마이너스. 얘는 뭐가 병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시료를 넣었는데 병원체가 없어. 자, 병원체가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색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얘 병원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양성 표준 시료니까. 자, 그렇대요. 자, A와 D에는 색 변화가 없었다. 자, A와 D는 얘도 색 변화가 없었다. 근데 C에서 색깔 변화가 일어났다. 이 얘기는 뭐야? 자, 이 C, 사람 1의 시료에는 뭐가 있었다? 항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 사람 1의 시료에는 양성 표준 시료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병원체 단백질이 존재한다. 감염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다. 자, 감염병 진단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추적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추적 관리. 감염병 진단뿐만 아니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과학이 유용하게 이용된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자, 우리 코로나일 때도 그죠? 누가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동한 경로와 가게 이런 게 다 떴죠. 그죠? 이게 매우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최대한 검사를 많이 하고 이거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제어를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죠? 다른 나라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정보통신 기술 이런 걸로 앱을 만들었죠. 자, 스마트 기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감염 원 및 감염병 환자의 규모, 이동 경로, 동선, 버스 몇 번 이런 거, 좌석 누구 이거까지 다 추적했죠. 자,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병원체 유전 정보, 핵산의 염기 순서 이거 뭐죠? 핵산의 염기 순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염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병원체의 특성, 병원체의 이 염기 서열을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다. 얘를 분석하면 뭘 할 수 있다? 백신. 걸리기 전에 우리 몸에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걸 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치료제. 치료제는 걸리고 난 뒤에 얘를 치료하는 목적의 치료제. 백신과 치료제는 다른 거죠. 자, 감시 체계 구축과 방역 시스템.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방역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기도 한다. 자, 우리는 코로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겠죠. 자,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서 과학의 필요성. 미래사회 문제. 자, 감염병. 이미 한번 겪었어요. 기후변화. 지금 겪고 있죠. 너무 더워요. 그죠? 너무 더워요. 자,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자, 지금 홍해 쪽에도 지금 이제 막 싸우고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야? 이란. 그죠? 그쪽에도 싸우고 있고. 자, 석유.
자, 지금 이제 석유, 원유, 자, 이런 게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죠. 그죠? 요런 상황. 자연재해, 자연재해, 물 부족, 식량 부족, 초연결 사회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 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앞으로도 나타날 거야.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막 발생할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과학이라는 거죠. 그죠? 과학이라는 거죠. 자, 이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학기술의 복합적인 활용으로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과학은 인류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롭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자, 과학기술사에서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뭐야?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엊그저께, 자, 뭘 했어요? 엊그제 목요일날 선생님은 저기 갔어요. 저기, 정부 지원, AI 활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 AI, 소상공인 AI 뭐 이제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뭐 한 500기업 중에 이제 100기업을 1차 선정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뽑혀가지고 자, 일단 갔어요. 갔는데 세종 그 시, 그죠? 세종시 거기 가서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 세종시로 이사할까? 되게 좋던데. 원래 그죠? 계획도시죠, 계획도시. 자, 거기에 갔어요. 거기를 가서 이제 일단 뭐 행사니까 뭐 하겠죠. 근데 초청 인사가 누구였냐? 카카오톡 부사장님이었어요. 카카오톡 부사장님이 이제 카카오그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켰느냐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막 설명하면서 그러면 카카오. 이 회사가 가장 중요시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연결이라고 해요. 연결.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죠? 연결. 자, 그러면서 막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줬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사장님이, 한 번씩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빅데이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얘기? 우리가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키워드를 치죠. 키워드 순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자, 그래서 매 시간마다 사람들이 가장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치는 걸 정보를 다 모아서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하거나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센서가 부착된 기기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자, 빅데이터. 뭐다? 자, 정보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죠? 정보를 계속 모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수집되어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확인하죠. 자, 여기 여기 아두이노네, 그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피지컬 컴퓨팅,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거. 그죠? 어떻게 쓰는지 AI한테 물어보면 하는 방법 다 알려줘요. 그럼 나는 이제 자재만 사가지고 얘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 기존의 데이터 관리, 처리 도구, 다루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냥 빅데이터야. 자, 수치 자료뿐만 아니라 문자 내용, 영상, 음성. 자,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빅데이터의 생성, 센서의 개발. 센서는 어떤 신호를 인식하는 장치죠, 그죠? 센서의 개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렇죠? 전송도 잘하고 저장도 잘하죠. 다양한 분야에 수집된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어 현재 빅데이터로 축적된다. 자, AI를 쓰려고 해요. 자, 우리 학원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려고 해요. 자, 나는 학원 시스템에 AI를 도입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아니면 더 발전된 고도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그럼 1단계가 뭘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 이거예요. 데이터. 학원의 디지털 데이터예요. 이 학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어야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죠.
이 자원을 얘가 분석해서 이거에 대한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디지털 자원, 자, 선생님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강력한 자원, 유튜브가 있죠. 자, 유튜브에는 이미 1200개 정도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학생들 빠질 때마다 찍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강의 자원이 있죠. 그죠? 자, 요런 자원이 있어야지 이걸 분석해서 뭘 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빅데이터 기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주출하고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금융, 교육, 의료, 정부 정책 결정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 근데 현재 선생님은 이제 교육 쪽에 있으니까, 그죠? 교육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자,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 그리고 학원의 어떤 디지털 자료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가 필요할 때마다 뭘 했을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가끔 하다 보면은 뭘 해요? 보고서 작성할 때. 그죠? 보고서 작성. 자, 그리고 뭐 있어요? 과목마다 뭐가 있어요? 과목마다? 뭐 자꾸 시키잖아, 그지? 자, 이런 보고서. 보고서나 수행평가. 자, 수행평가. 자, 이런 거 있으면, 자,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하죠, 그죠? 자, 보고서나 수행평가 있으면, 일단 얘가 점수가 되니까, 그죠? 가장 최적의 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그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자, 선생님은 이걸 만들어서 돌려놓고 확인을 하면 되죠.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제공해주면 됩니다. 요런 거. 자, 빅데이터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공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미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단점은 뭘까? 개인정보 유출이죠. 그죠? 개인정보 유출이야. 그 데이터가 많아. 근데 뭐야?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고서, 수행평가, 데이터가 많아. 자, 요게 뭐다?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성적이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해라? 블라인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그죠? 개인 정보는 보호하고 나머지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학생들 어떤 과목의 어떤 수행 평가는 어떻게 써야지 점수가 더 높더라.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더라. 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과목을 만났을 때 보고서나 수행 평가를 보는 거 다 처음이잖아, 그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게 잘 된 건지를 구분하고 그런 걸 참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참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 분야에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더 빠른 이해, 방금 얘기한 거네, 그죠? 처음 보는 거지만 내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정확한 예측, 보다 정확한. 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고서 쓰라고 했는데 딴짓을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정말 열심히 썼는데 딴 걸 쓴 거야. 그죠? 그럼 억울하잖아. 밤새도록 썼는데 점수와 관련이 없는 거야. 이런 거, 그지? 그게 빡치잖아.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된다. 다양한 변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자,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오케이. 좋아요. 자, 문제점. 개인정보 유출. 자, 데이터 의존 발생. 자, 분석 방법에 따라 잘못된 결과 도출.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의하면 되고. 자, 데이터 의존. 요게 이제 AI 시대에 좀 중요하죠. 자, AI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냥 문제의 답을 물어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사람이 있어요. AI가 있어요. 자, 질문을 해요. 답을 얻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AI는 계속 똑똑해지겠죠.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AI가 똑똑해져요. 나는 답만 받았잖아. 나는 점점 멍청해지는 거야. 그죠? 실제로 이거 실험을 했어요. 대학교에 실험하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과 AI가 그냥 직접 바로 쓰게 만들면 사람의 어떤 수행 능력은 점점 떨어지더라 이거지.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사람이 먼저 해결을 해요. 해결이 아니라 이제 해결 방법을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온 걸 AI한테 질문해서 뭘 하는 거죠? 참조를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부족한 점은 뭐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져요. 계속 하면서 사람도 같이 발전하더라 이거지. 사람이 더 똑똑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AI를 적용하면 학생들은 멍청해진다. 학생들은 똑똑해진다.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이미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빅데이터. 개인정보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보호 관리해야 된다. 그렇구나.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선별하고 비판적,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빅데이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금 얘기했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과학기술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 과학실험, 기상관측, 유전체 분석. 유전체가 개놈 프로젝트, 그죠? 사람의 유전자 전체예요. 신약 개발. 자, 여기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없으면 사람이 그걸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죠? 이걸 이용해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자, 2번 중요 문제. 자, 중요 문제 풀어볼게요. 182쪽 중요 문제. 자, 그림은 간이 검사기를 이용한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얘는 뭐죠? 요 선 나오는 게 신속 항원 검사. 그죠? 항원 검사 맞습니다. 자, 얘가 이제 면역 진단이죠. 그죠? 면역을 이용한 진단 검사입니다. 면역 진단 검사. 자, 검체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핵산을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다. 자, 검체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핵산을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다. 자, 디귿 이거 면역 진단이 인체 방어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검체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핵산을 꺼내서 얘를 증폭시키는 걸 뭐라고 해요? 핵산을 검출해서 증폭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PCR. PCR. 체인 리액션. 그렇죠? 얘는 이제 DNA나 RNA의 유전자 자체를 검출해가지고 얘가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랑 다른 얘기죠, 그죠? 얘는 항원을 인식하는 겁니다. 항원을 인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자, 8번 미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 좋죠, 그죠? 그렇죠. 자, 미래 사회 문제. 자, 식량 부족 문제를 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 등의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이게 뭐야? 맞겠지 뭐, 그죠? 뭐 딴 게 없는데. 자, 오케이. 그래요. 다 이런 거 문제가 좀 사회 문제 같은 느낌, 그죠? 과학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자, 빅데이터를 볼게요. 그럼 한번.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행위나 기술. 대량의 데이터를 그렇겠죠.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은 더 이상 발전 아니겠죠,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도덕, 사회 도덕 문제 같은. 에바다. 자, 그러면. 자, 14번. 과학기술, 기상관측,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자, 이거 다 빅데이터죠, 그죠? 장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연구자만으로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 개별 연구자만으로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 개별 연구자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험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뭐야? 좀 이상한데. 자, 신약 개발 기간 이거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장기적인 기상 정확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유전적 특성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죠? 1번만 이상하죠. 오케이. 자, 17번.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신속 항원 검사가 얘예요. 자, 얘가 뭐라고? 면역 진단 기술이라고 했죠. 자, 면역 진단 기술. 자, 유전자 증폭 검사. 자, 얘는 뭐죠? 얘는 분자 진단 기술이에요. 분자 자체를 증폭시키는 거죠. 분자 진단 기술이에요. 자, 얘는 장점 빠르다. 장점 빠르다. 자, 그럼 얘는 뭐야? 느리다죠. 단점. 자, 신속 항원 검사의 단점은 뭐야?
아, 정확성. 오케이. 정확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얘의 장점이 정확성이에요. 그죠? 반대죠. 반대입니다. 느리지만 정확하다 이거죠. 그죠? 느리지만 정확하다. 자, 요 정도. 자, 실력업 문제를 보면 되겠죠. 실력업 문제. 자, 그림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자,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바이러스는 뭘로 돼 있어요? 단백질과 핵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B가 단백질. 이 단백질은 이런 독특한 단백질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항원이라고 부른다. 병원체에 존재하는 특정 입체 구조를 우리는 항원이라고 부른다. 하품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그렇지. 야, 입이 아픈 거지, 그지? 입이 아픈데. 자, 볼게요. 자, A에 있는 얘는 뭐라고 한다?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자, A는 핵산이에요. 유전자 증폭 검사는 A를 직접 검출하는 것이다. 자, 유전자 증폭 검사는 핵산을 검출해서 증폭시키는 거잖아. 그죠? 맞네요. 자, 신속 항원 검사는 항체 B를 하는 것이다.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항체 B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에 대한 설명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산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누리집이다. 데이터는 1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을.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만 이용하다는 데이터다. 아니죠. 그죠? 딱 봐도 아니죠. 자, 기억을 데이터셋이라고 한다. 데이터셋. 이 단어는 못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하겠죠. 데이터셋.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없이 경제, 교통, 환경 등의 다양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디귿만 답이 없으니까 4번이겠죠. 그죠? 오케이. 사회 문제. 자, 감염병 진단 기술. 자, 핵산을 직접 검출하는 게 뭐였죠? 핵산을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 그거를 분자 진단 기술이라고 했죠. 그죠?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 그죠? PCR. 얘가 분자 진단 기술이라고 했어요. 자, 항체가 특정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걸 뭐라고 했죠? 그쵸? 면역 진단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면역 반응이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면역 진단 기술. 자, 그래서 A는 분자 진단 기술이에요. 분자. 자, 기억, 핵산,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그쵸?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일 수 있죠. 자, B는 분자다. 그렇죠. B는 분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기계 앱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 여행 기간 동안에 날씨 정보, 그죠? 여행 당일 추천 경로, 이동 시간, 여행 근처의 관광 맛집, 오케이, 계획을 세웠어요. 자, 앱을 이용해서. 자, 가는 기상 관측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된다. 그렇겠죠, 그죠? 자, 날씨 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하겠죠. 자, 나는 통화 기록. 여행 당일 추천 경로와 이동 시간, 추천 경로. 통화 기록,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된다. 추천 경로와 이동 시간. 당일 추천 경로와 이동. 자, 통화 기록은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할까요? 자, 그쵸? 이거 뭐야? 나머지 내비게이션 앱은 필요하겠죠? 경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통화 기록은 왜 필요하죠? 이동 시간과 관련 있나? 잘 모르겠어요. 자, 통화 기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나를 이용하면 여행 당일 예상되는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그렇죠. 추천 경로를 따라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사람들의 검색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공된다. 관광소와 맛집. 그렇겠죠. 가나다 모두 신뢰성 높은 정보이다. 여행용.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자, 2번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사회 문제는, 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사회 문제니까. 자,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과학 발전과 우리가, 논쟁해야 되는 점, 그죠? 자,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지능정보화 시대, 데이터를 기반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 자, 인공지능, 지금 이슈죠,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 자, 말도 안 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쵸? 기업들은 다 빨리 AI를 적용하라 라고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어요? 최근 미토스 얘기했죠, 그죠? 미토스 뭐예요?
자, 은행이나 뭐 이런 국방부 이런 걸 해킹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자, 미토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해킹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니까 그 해킹할 수 있는 건 다 막아놓고 그냥 다른 거, 자, 다른 지적 능력을 써라 라고 해서 페이블이라는 이제 모델명으로, 페이블 5라는 모델명으로 이렇게 엔트로픽에서 이제 배포를 했어요. 선생님도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제일 비싼 걸로 맥스로 구독하고 겁나 썼죠. 겁나 써요. 근데 쓰자마자 3일 만에 트럼프가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막을게? 뭐라고 막을게?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미국 사람들만 쓰게 해라. 근데 이 회사에서 미국 사람이 쓰는 건지 한국 사람이 쓰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뭘 해야 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못 쓰게 다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거 AI를 잘 만드니까 예우를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뭔가 하자라고 계획을 했었어. 근데 진짜 좋은 게 나오니까 지네만 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미국을 쳐요. 미국을 치라고? 어떻게 쳐? 못 이기잖아. 그죠? 못 이기기 때문에 못 쳐요. 그죠? 못 칩니다. 자, 그러면 뭐야? 우리나라 걸 자체 개발해야 되겠다. 그죠? 이거를 소버린 AI라고 해요. 소버린 AI.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자체. 자, 지금 미국이 이란을 겁나 치고 있죠. 거기 1등 공신이 뭐예요? AI예요. AI가 굉장히 초분단위로 걔네들의 어떤 군사 이동이나 이제 어떤 장교들의 그 위치 파악이 다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 막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가 굉장히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지만 그 위험한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체를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니까 그죠? 따라잡겠죠 뭐. 그죠? 오케이. 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사물 인터넷, IoT, 각종 센서, 통신 기능, 소프트웨어 등이 내재한 전자기기,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 자, 얘는 뭐해? 자, 이런 에어컨, 그죠? 전등, 자, 이런 컴퓨터, 디스플레이 다 연결되면 내가 얘 하나 갖고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다. 자, 사용자가 원격으로 사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할 수 예약 작동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오케이. 자, 인공지능 기술에 개발한 기초 기술이다. 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자, 이미 뭐다? AI가 나왔죠. 자, 이미 이 책은 늦었어요, 그죠? 이미 늦었어요. 자, 이미 AI가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갖고 생각하면 늦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 인간의 추론이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 구현한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 요거.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3대가 뭐가 있어요? 제미나이. 자, 제미나이. 자, 얘가 어디 거예요? 구글 거예요, 구글 거. 자, 그리고 오픈 AI가 있죠, 오픈 AI. 오픈 AI. 자, 오픈 AI가 뭐죠? 챗 GPT인데 이름 지금 바뀌었죠? 코덱스로 바뀌었어요, 코덱스. 얘 코딩도 알아서 해줘요. 그냥 대화하다 보면 코딩이 필요하네? 그럼 내가 그냥 코딩을 해줘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냥 만들어줘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엔트로픽. 자, 엔트로픽. 자, 여기서 만든 게 지금 이제 오프스예요, 오프스. 자, 원래 페이블 5가 있는데 그게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건 따로 돈 내고 따로 쓰세요 해서 못 쓰고 있어요. 그걸 쓰려면 돈을 내서 뭐 질문 하나 할 때마다 얼마씩 내야 돼. 지금.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얘네를 잘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 자, 얘네들도 얘네 향한 어떤 서버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어떤 기록과 이제 메모리들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 그럼 얘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 자, 이 반도체를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어? 샘숭. 그쵸? 샘숭. 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죠. 삼성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딸려. 반도체가 지금 이걸 엄청나게 얘네들을 어떻게 유지하려면
대형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 자, 근데 반도체가 계속 딸려.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계속 올라가.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 가격이 막 30% 40% 올라갔죠. 100만 원짜리 지금 140만 원 팔고 있죠. 왜 그래요? 반도체를 못 구했어요, 걔네가. 애플이. 그래서 이제 걔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네들은 비싸게 팔아먹잖아. 근데 자기들의 필요한 거는 되게 싸게 구입하려고. 내가 많이 팔아주니까 반값으로 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빡쳤죠. 그래서 어차피 모자르는데 너네 안 줘, 그랬어. 그러니까 요 애플이 어디로 갈게?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있어요. 새로 이제 메모리 회사가 중국에서 기르고 있는 거. 거기 가서 그러면 뭐 중국 거 쓰지 마 그러면서 가서 중국에서 반도체 싸게 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게? 삼성이 2배 가격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반도체를 못 구해요. 반도체 못 구해요. 그래서 애플 관련 기기들은 계속 비싸질 겁니다. 수량이 줄어들고. 자, 애플은 그쵸?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격이 비싸져도 누군가 사주겠지. 그쵸? 누군가 사주면 유지가 되겠지. 가격이 비싸졌는데 누군가 안 사기 시작해. 그럼 망하는 거지. 그래서 애플 CEO가 지금 만장일치로 퇴출됩니다. 만장일치로. 이런 짓을 계속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나쁜 짓을 계속 하니까. 자기는 비싸게 팔아먹고 살 때는 굉장히 싸게 사고, 그죠? 자, 그래서 팀쿡이죠, 팀쿡. 그죠? 자, 만장일치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이제 CEO를 합니다. 자, 데이터 센터.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도체가 부족해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자, 데이터 센터가 작동하면 두 번째 필요한 건 전력입니다. 전기 에너지. 전력이에요, 전력. 그래서 전력 관련 어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 장치, 그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력.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전력을 엄청 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발열 문제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그럼 그걸 식혀야 돼요. 뭘로 식히게? 물로 식혀요. 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력이 발생하잖아. 그럼 전기값이 비싸지겠지. 그 지역에 또 물도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다?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자, 요런 지금 사회가 요 현상이 가장 주된 이슈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이 중에 한두 개가 살아남아서 이제 미래의 장악을 하겠죠. 지금의 구글처럼. 지금의 구글은 서치 엔진이라고 해요. 서치 엔진. 인터넷에서 단어 치면은 이제 찾아주는 거, 그지? 그 서치 엔진의 1위를 해서 현재 구글이 가장 큰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 지금 얘가 좀 딸리고 있어요. 얘와 얘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그럼 다음 시대의 새로운 구글은 얘네 중에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려면 이렇게 잘해야 된다. 요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조금 뒤쳐졌기 때문에 최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AI, 인공지능을 끼고 연구를 합니다. 그죠? 그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몇 달 만에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옵니다. 전 거보다 2배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서 다달이 맨날 새로운 게 나와요. 재밌어요. 자, 쫓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쫓아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자, 인간의 추론이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 구현하는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한다.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자, 요거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뭘 생성한다? 확률적으로 채팅, 단어를 생성해서 확률적으로 그 다음의 내용을 이렇게 쭉쭉 연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확률이다. 확률. 자, 그래서 뭘 한다?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뭐에 대한 답을 만들어줘. 그러면 거짓말을 못하면 뭐야?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해?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경우 확률적인 대답을 하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지금 얘네들이 엄청나게 크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해도 한 달에 AI 쓰는 비용만 50만 원 넘겠습니다. 얘네들 써서 지금 계속 뭔가 구축하고 막 따져보고 내 생각이 맞냐 확인해보고 막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돈 많이 벌겠죠, 그죠? 자, 인공지능 로봇.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로봇이죠. 로봇입니다. 자, 컴퓨터에 숨어 살고 있던 인공지능이 이제 자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로봇에 들어가면. 그죠?
자, 센서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수행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게 로봇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가 현대입니다. 현대 뭐죠? 이름이 다이나믹스인가? 이름이 진짜 까먹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괜찮다. 이거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로봇 잘 나갑니다. 지금 AI 좀 뒤쳐졌는데 로봇 잘 나가요. 우리나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현대 공장도 있고, 그죠? 각종 기계를 만드는 모든 어떤 공업 기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인간과 상호작용해서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자,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여러 가지 크기 형식. 자,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제일 옛날 로봇이고, 그죠? 지금은 사람같이 막 손가락 움직이고 난리 났습니다. 사람이랑 구분도 못 합니다. 막 무술하고 난리 났죠, 그죠? 그리고 막 전쟁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죠? 뒤쳐졌습니다. 아니, 이거. 자,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한계. 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가상현실. 이것도 이제, 어디냐? 자, 가상현실 같은 경우도 안경 있잖아, 안경, 그죠? 안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가상현실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미래 사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인간 삶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유용하겠죠, 그죠? 유용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 부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틀릴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뭘 할 수 있어야 돼? 인간은 뭘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평가. 그죠? 이밸루에이션. 그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평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인공지능이 로봇으로 인하여 인간의 노동 및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자, 줄어들 수 있다. 뭐 줄어들 수 있겠죠. 줄어들 수 있지만 뭐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겠지. 결국 뭐야? 뒤처지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겠고, 그죠? 새로운 기술을 익힌 사람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AI를 최대한 많이 써. 근데 멍청하게 쓰지 말고 똑똑하게 써.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기술 한계, 개인정보의 활용, 허위사실 유포. 요즘에 이거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 위험성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AI가 얘네들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잡으면 이제 큰일 나죠.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 이런 거 퍼뜨리는 사람들, 그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서툴러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 이거. 자, AI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하면, AI를 너무 편리한 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자, 이거는 이미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AI를 쓰는 게 좋은가 안 쓰는 게 좋은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오염과 폐기물 생길 수 있겠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무조건 의존하면 안 돼요. 자, 이거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며 가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태도를 길러야 된다. 자, 뭘 해야 돼요? 선생님은 문제 풀거나 이제 설명할 때 항상 뭐 해야죠? 여러분 뭐 하라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깊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자신이 나중에 뭐야? AI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과학기술이 발전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그 AI의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AI가 나중에 우리 군사기술에 이미 쓰이고 있잖아. 그리고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AI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런 얘기만 나왔어요. 아무도 안 멈추죠. 그죠? 이제 그만 멈추고 얘의 윤리적 도덕성 뭐 이렇게 얘의 한계를 만들어서 위험할 때 바로 끌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다 자기, 그쵸? 인간은 원래 그런 거죠. 자, 과학기술의 양명성. 자, 과학기술이 발달로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사회윤리, 경제, 환경 문제 등 쟁점이 발생하겠죠. 에너지, 아까 에너지, 그죠? 에너지. 자, 뭘 데이터 센터를, 그죠? 에너지, 전력 문제, 그죠? 전력 문제. 자, 생명윤리. 자, 이거는 생명죠. 건강. 자,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10년 남았다 그랬죠. 여러분 10년만 버티세요. 10년.
자, 안 죽을 수 있어요. 자, 10년 버티면. 10년, 한 20년 버티면 뭐 할 수 있어요? 영노화할 수 있어요. 다시 어려질 수 있어요. 자, 20년 버티면. 환경 분야. 자, 우리 일어나는 환경 물질, 환경에서도 AI를 이용해서 이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라고 하죠, GMO. 그 다음에 우주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용, 자, 요런 것들이 이슈다. 자, 사회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를 이루자. 자,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논리, 이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의 논리를 내가 이해하고 흡수하고 논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비평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당의 의견을 경청해야 되고, 그죠? 오케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AI 시대에. 제일 중요하다. 자, 윤리적 태도, 윤리적이어야죠. 자,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하늘을 나는. 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초2일 때, 자, 과학책을 하나 읽었어요. 과학책을 하나 읽고 정말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과학책이 뭐냐? 지금 보면 이제 과학기술, 공학기술에 대한 거예요. 자, 그 과학기술. 자, 조금만 있으면 자,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닌대. 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들고 다니는 전화기는 상상의 존재였어요. 상상만으로. 자, 그리고 뭐가 있었냐?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대. 화상 통화. 지금 다 되잖아. 다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어. 각 회사마다 다 만들었어. 근데 얘는 왜 아직 안 보여?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만들었어. 근데 뭐가 있어? 사회적 측면, 윤리적 측면, 개인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이죠, 돈. 그쵸? 자, 이게 위험성도 있고,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냥 자동차 타고 가지. 그걸 날아가서 뭐가 더 좋냐, 그죠? 안전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데 그것도 문제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지 긍정적인가? 그죠? 그것부터 문제예요. 그죠? 어떤 쪽으로 가야 돼? 긍정적인 게. 과학윤리, 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자. 자, 과학윤리를 준수해서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자. 장기적으로 과학연구의 신뢰성이 높아지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AI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걔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과학윤리를 준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다. 지금 AI, 얘가 그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위험성과 필요성. 감염병. 자, 얘네들은 이제 병원체. 그쵸? 병원체라고 합니다. 병원체. 병을 일으키는 원인. 그죠? 병원체. 이 병원체에 있는 특정 입체 구조를 뭐라고 한다? 항원이라고 한다. 그죠? 항원. 병원체에 있는 입체 구조를 항원이라고 하고, 이 항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뭐라고 한다? 항체라고 한다. 그죠? 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감염병 진단. 검체가 뭐였죠? 우리 눈물, 콧물, 침 이런 것들. 그지? 검체에서 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자,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검출한다. 신속하다. 이거 뭐죠? 신속항원 검사죠. 그죠? 신속항원 검사. 항원을 신속하게 항원을 검사한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진단이죠? 면역 진단 기술이라고 했죠. 문제 나왔죠. 그죠? 면역 진단 기술. 유전자 증폭 검사, PCR. 얘는 DNA를 뽑아내서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얘는 무슨 진단 기술? 분자 진단 기술. 그죠? 바이러스의 DNA. 유전 물질. 뭐라고 쓸까요? 핵산. 오케이. 핵산. 증폭하여 검출한다. 정확도가 매우 높다. 자, 감염병은 추적 관리를 해야 된다. 유용하게 이용된다. 미래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과학의 필요성. 미래 사회 문제 해결에 미래 사회 문제 해결에 뭐가 중요한 역할을 과학이겠죠, 그죠? 문제 해결에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과학이다. 자, 과학기술사의 빅데이터, 실시간 생활 데이터 측정.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 측정되고 수집되어 저장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빅데이터. 그렇죠? 방대한 양의 데이터,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뭐죠? 가치 있는 정보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자, 현상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정확한 예측. 그죠. 카카오 부사장 얘기했죠, 그죠? 맨날 그걸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저녁 몇 시 되면 30대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치더라, 뭐 이런 거, 그지? 자, 일상생활에 아니면 과학실험, 기상관측, 유전체 분석. 자,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 오케이. 자, 여기 개인정보 유출 문제, 요거, 그죠? 요거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뭐라고 하죠?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사물 다 연결하자 이거죠. 기술. IoT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홈, 스마트팜,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인간의 추론이나 학습 능력, 컴퓨터에 구현하는 기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자, 그 중에 우리가 쓰는 챗 GPT 이게 뭐죠?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그죠? 생성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식의 영상들을 만든다. 예측, 사물, 인식, 제어. 자, 일단 우리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 얘가 지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지능의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센서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AI겠죠, 그죠?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수행 로봇. 자, 과학기술 미래사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인간 삶과 환경의 개선에 유용할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으로 일자리, 그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줄어들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개인정보 활용과 해킹의 위험. 새로운 과학기술 서투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과학기술 관련,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과 과학윤리.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과학윤리겠죠. 그죠? 과학윤리. 윤리적 문제. 과학윤리입니다. 과학 쟁점 사례, 유전자 변형, GMO, 우주개발,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생각과 태도. 뭐예요 이거? 올바른 생각과 태도. 이게 뭐죠? 올바른 생각과 태도. 과학윤리, 과학도덕성. 뭐가 있어요? 자, 이거 뭐죠? 올바른 생각과 태도가 뭐예요? 이게 과학이네. 자, 그럼 위에는 뭐예요? 과학윤리. 그쵸. 얘가 과학윤리 맞네요. 과학윤리. 오케이. 올바른 생각과 태도. 과학윤리. 맞습니다. 얘가 과학윤리. 자, 과학윤리. 자, 그럼 위에는 뭐예요? 잠깐만.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윤리적 문제. 이건가?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인가? 조금 그런데. 자, 이건 사회,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자, 그러면 이거 느낌 알죠? 그죠? 느낌상 얘네들은 뭐다? 과학 문제로 낼 수 없어요. 사회 문제지, 이게 과학 문제, 그죠?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요런 얘기겠죠, 그죠? 이런 거는 과학에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좀 사회적인 거라서 과학 문제 내기에 좀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했어요. 자, 책이 끝났습니다. 책 끝났어요. 자, 책 끝났으면 뭘 해야 돼요? 집에 가기. 다음 책을 해야죠, 그죠? 다음 책. 자, 다음 책. 일단 자, 완자. 자, 여고하고 재고의 부교재 맞나요? 부교재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세고 부교재를 할까요? 세고 부교재가 뭐예요? 개념 완성. 자, 개념 완성.
자, 지금 보내줄게요. 기다리세요. 어? 뭐? 텀블릿을 먹었는데. 시끄러. 구경이나 해 그럼. 자, 일단 개념 완성 보여줄게요. 이걸로 쉬는 시간에 시간 가져오네. 카트라이드. 시간이요? 에이 빡 그냥 시간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니 시험이네. 나 근데 진짜 어떻게 방충을 난 1초로 다 나는데 이게 그 사이에 매미가 쳐들어오니 진짜 나 진짜 그런 거 그때 준하는 거. 팰 뻔한 거야. 갑자기 유성우? 내가 별 보려고 그랬는데 씨발 그 이번에 방충 엄청 예쁘대 하면서 방충망을 딱 올리는데 갑자기 매미가 아 씨발 열고 딱 바로 닫았는데 씨발 열자마자 바로 매미 툭 튀어나오는 거야. 너 생존 데이터 가져주는 거 아니야? 뒤진 줄 알았어. 와 진짜 아니 그리고 나 진짜 죄송한데 아, 그때 아, 네. 2층 침대에서 아침에 7 내가 7시 깼거든. 나는 7시 깨서 애들 깨워야겠다고 셀룰러 2층에서 버전 내려놨는데 있고 매미가 안 셀룰러 버전 있어. 난 안 셀룰러 버전. 아 좋아 괜히 이미 방 들어있고 아니 티어 물려라 고이드 3이 뭐냐 고이드 3이 티어감 맞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매미 움직이는 소리 나는데 다시 나 누웠어. 요즘에 계속 그거 아니 그 빨리 말하지. 매미가 왜 하고 있어? 한 번 더 볼. 그래서 1시간 동안 보자. 어제 근데 이거 일어났지. 경제적으로 골라서 안전하게. 팔지 않을까? 진짜? 야, 김원지 우리 나온 제가 사람. 잘못 나온 자, 받았죠? 아 이거 아, 우리랑 남이 말하는 거야? 서울에 밀는 말하는 게 아니었어. 자, 보겠습니다. 각자 다른 얘기라고 했어. 난 우리 솔직히 팔아. 아무런 상태에 닫았을 때 죽은 줄 알았어. 아 근데 너무 조용히 존나 빠르다. 아침에 언젠가는 좋아요. 그래도 안 옮겨. 100일이 크면 100일이면 남있어. 갑자기 잠깐만 내 매미가 왔어. 힘들어. 되게 그 노란 토끼 아니야? 그래 매미는 참 아침에 잡아. 되게 많이 맞춤안 먹었으면 좀못 잡은 거 있어. 네. 한 10분짜리 먹지 말자. 5,000원이 나왔는데. 근데 그 청소 봐주면 그래. 이거 2만 5천 원짜리 있어. 이러면 이 걸리면 탁. 아직 걔네 헤어를 가지고 해서 근데 얘네는 좀 안 땡겨. 나는 매미 푸드 소리 끝이라서 계속 넣었으니까 잡자마자. 보냈어. 자, 개념 완성. 개념 완성.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 왜안 보내주세요? 모르겠어. 안 보내주셨는데? 카톡방에 올라갔잖아. 내가 아, 나 여기 2시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 카톡방 없는 거 같은데요? 근데 저 없는 거 같은데요? 아, 시험처럼 맞아. 이거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저 왔다 갔다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 진짜. 초대 안 되네. 진짜. 네가 뒤져나올 때 그분이 이런 거나 하면서 살고 싶다. 니 그때 솔직히 죽일 뻔했잖아. 포토 플러스 가면 안 되지. 내가 하는 못 죽이겠어. 죽인 건 좀. 응? 죽이지 못했어. 아 근데 이불로 싹 덮은 다음에 그냥 으깨버리면 오늘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서원쌤 저 시간에 술 많을 거 근데 매미 튀겨 먹으면 맛있다 그랬는데 누가. 근데 이거 왜안 되지? 근데 서울이고 있어 무서. 나도 아니 렌즈 누가 살 거야. 매미 튀겨 먹으면 맛있다 그래, 그랬는데 렌즈 누가. 뭐. 칼라렌즈. 아니, 네 그럼 저도 그때 튀겨 먹을 때 했잖아. 카라 렌즈 사고 싶거든? 잡지도 못하면서. 웃기잖아 일단. 먹을 생각은 아니야? 근데 컬러렌즈는 진짜 더 아니 가까워서. 누가 매미 튀겨 먹으면 맛있다 그러고 거기에 누구냐고 만약에 물어본 건데 그치? 아 맞아. 투명렌즈도 아껴. 너 먹어? 아 저번에 그 수험자 마지막에 엄청 튀김 먹는다. 아 김태윤인가 그내 자, 할아버지. 됐죠? 미친놈아. 보겠습니다. 김태윤이 나도 할아버지야. 보겠습니다. 짝들어 나도. 보겠습니다. 이거 이집할 때는 자, 지질시대. 아, 진짜? 아, 지질시대.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가 뭐예요? 지질시대가 뭐죠? 지금 그렇지. 지금도 지질시대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언제부터? 46억.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죠?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해요. 자, 지질시대를 뭐로 구분하죠? 화석. 왜 화석으로 구분하죠? 있어. 자, 생물계의 급변이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자 지지대 구분하는데 그게 이제 화석이 생물계의 급변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요. 자 46억 년에서 5억 4천만 년. 그 다음 얼마죠? 5억 4천 다음에 2억 5천. 자 그럼 마지막으로 4,400. 자 6,600이에요. 6,600이요. 똥멍충아. 잘 외우세요. 5, 4, 2, 5, 6, 6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46억 5, 4, 2, 5, 6, 6. 자 46억에서 5억 4천만 년까지를 뭐라고 하죠? 성 캄브리아 시대. 성 캄브리아 시대.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두 번 했으니까 그죠? 좀 이렇게 인출을 해요.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떠올려요. 5억 4천에서 2억 5천을 뭐라고 하죠? 고생대. 고생대. 자 2억 5천에서 6,600은 중생대. 자 6,600 이후는 신생대. 그렇죠? 신생대. 신생대. 이렇게 신생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이 뭐죠?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이 뭐죠? 화석이 없다. 그죠? 화석이 없어요. 화석을 확인을 잘 못해요. 화석이 너무 없어요. 자 이유. 자 화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죠. 자 왜 없어요? 못 살아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야? 일단 그 뭐야? 개체수. 자 생물의 개체수 자체가 적었다 이거죠. 애들 자체가 적었어. 애들이 없었어. 두 번째, 애들이 있더라도 화석으로 될 만한 딱딱한 골격이 없었어. 그죠? 자, 뭐 화석이 될 수 있는 골격이 없었습니다. 골격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뭘 받았다? 지각 변동.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히게해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소실되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화석이 없다.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자, 그 중에 중요한 화석이 하나 있죠. 뭐죠? 남세균. 남세균 화석. 자, 쉬운 말로 뭐죠? 사이아누박테리아. 자, 사이아누박테리아. 자, 박테리아. 자, 얘의 화석의 이름이 뭐죠?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톨라이트. 자, 얘가 왜 중요해요? 자, 얘가 뭐 하는 애라서 중요해요? 최초의 광합성 세균. 자, 광합성 세균입니다. 자,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얘가 뭘 했다? 자, 이 당시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뭘 했다? 산소 농도를 증가시켰다. 자, 산소를 계속 뿜어냈죠. 그래서 지구 환경이 변했다는 겁니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자, 남세균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 이제 좀 이후. 자, 이후에는 뭐가 있었죠? 그 해파리잖아요. 해파리 뭐야 그게? 해파리 뭐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 또는 생물군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얘는 왜 중요한가? 그렇지. 다세포. 그죠? 세포. 아니, 비슷하긴 한데 좀 뭐 2% 부족한데. 자, 그죠? 다세포. 자, 최초로 다세포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세포 생명체.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다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생대 초에 자, 뭐가 있었죠? 얘가 왜 성캄브리아라고 해요? 캄브리아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고생대 최초에 뭐가 있었다? 캄브리아기가 있었어요. 자, 캄브리아기가 뭐죠? 캄브리아기가 폭발했어요. 자, 캄브리아기 폭발. 뭐가 폭발했다? 갑자기 화석이 겁나 많아졌다는 거지. 갑자기 급격한 생명체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생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고생대. 옛날에 생명체가 살던 시대라는 거지. 그치? 고생대. 자, 고생대의 화석에 뭐가 있죠? 고3. 고3이면 가방에 필통이 있다. 그죠? 고산 갑방필. 그죠? 고산 갑방필. 자,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서. 자, 이 중에 갑주어는 뭐다? 갑주어는 뭐가 떠올라야 돼? 최초의 척추동물, 그렇죠? 척추.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번성했던 애들을 뭐라 그래요? 고생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됐어요. 오존층. 자, 고생대 말에 뭐가 생겼어요? 판게아가 형성됐어요. 판게아, 초대륙이 형성됐어요. 자, 고생대에 오존층과 판게아가 형성됐어요. 자, 그러면 오존층과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바닷속에 숨어 살던 애들이 어떻게 해요? 육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바다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 땅에 사는 거 양서류, 그죠? 자, 양서류가 번성했어요. 자, 그리고 식물은 무슨 식물?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보상갑방필 양양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보상갑방필 양양, 오존층 형성 판게아. 자, 판게아가 형성하면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자, 해양이 끼고 있다가 갑자기 바다가 사라졌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다 죽었어요. 자, 다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대멸종. 자, 3차 대멸종이죠. 자, 이 3차 대멸종이 가장 큰 멸종이에요. 그죠? 대멸종. 자, 가장 큰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3차 대멸종. 자, 중생대 때. 자, 중생대 때는 뭐죠? 중생대? 공룡. 그리고 그 다음에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자,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자, 오케이. 중생대. 자, 중생대. 자, 그럼 뭐가 번성했죠? 공룡이 뭐죠? 공룡? 파충류예요. 파충류. 공룡이 파충류예요. 파충류. 자, 파충류가 번성했고 또 뭐가 번성했어요? 거시식물.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 거시식물이 번성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중생대의 환경의 특징.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빙하기가 없었어요. 항상 온난했어요. 자, 중생대 말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왜 갑자기 생명체가 바뀌어버렸어요? 5차 대멸종, 그죠? 5차 대멸종. 자, 5차 대멸종 이유는 뭐예요? 운석 충돌이에요, 그죠? 운석 충돌. 자, 3차 대멸종의 특징은 뭐였죠? 판게아 때문이야. 판게아, 그죠?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다 대멸종했어요. 판게아. 자, 그 다음에 신생대. 자, 신생대 말기 때 4번의 빙하기, 사빙상간, 3번의 간빙기가 있어요. 빙하기,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자, 신생대에는 뭐가 있죠? 매머드, 화폐석, 그죠? 매머드, 화폐석. 자, 말기에는 뭐가 출현했어요? 인류조상이 출현했어요. 자, 인류조상 출현. 자, 그 다음에 얘가 매머드니까 뭐예요? 포유류가 번성했죠. 포유류 번성. 그 다음에 속시식물 번성. 오케이, 다 외웠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자, 문제 있는 학생을 어떻게 문제를 어떨 수 있을까? 천성인가? 못 고치는 건가? 시조새나 공룡이랑 다른 거예요? 얘는 새의 조상이에요. 공룡은 파충류잖아. 얘는 이제 조류의 조상. 같은 유로. 자, 다 정리 잘했어요. 네. 오케이. 정리 잘했어요. 자, 이게 지질시대예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를 가지고 우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화석. 화석에는 종류가 무슨 종류가 있죠? 화석은? 소개. 시상화석. 뭐 조기화석이 왜 나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오케이, 표준화석이 있어요. 표준화석. 자, 시상화석은 어떤 아들을 시상화석이라 그래요? 시대의 상황, 그죠? 환경.
자, 환경에 민감해요.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것. 자, 얘 뭐죠? 고사리. 고사리 어디 살아요? 따슴육. 오케이, 따슴육. 자, 그 다음에 뭐죠? 산호 어디 살아요? 따야빠. 그죠? 따뜻하게 얕은 바다. 따야빠. 오케이. 자, 표준화석은 특정 시대에만 사는 거죠. 그죠? 시대의 표준. 이게 이제 고삼각반필. 그죠? 요겁니다. 특정 시대에만 살아야 돼요. 얘는 짧고 넓은 영역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짧고 넓게 살아야 돼요. 자, 지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어요. 유해일 수도 있고 걔네들 살았던 흔적도 그쵸,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발자국, 흔적, 배설물, 다 화석이에요. 자, 셰일, 삼, 석회암. 자, 퇴적암에서만 발견돼요. 그쵸? 자, 암석 종류 3가지 뭐가 있었죠? 퇴적. 일단 퇴적암. 자, 그 다음에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은 걸 뭐라 그래요? 화성암이라고 하죠. 화성암. 자,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거를 변성암이라고 하죠. 변성암. 자, 화성암은 용암과 마그마니까 화석이 생길 수가 없겠죠. 자,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화석이 생기기 어렵겠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퇴적암에서만 만들어지더라. 자, 화석을 통해 과거 살았던 생물의 구조와 특징, 진화 과정 등을 알 수 있고 과거 지구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지시대 46억, 지구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지시대. 자, 뭘로 나눴어요? 생물계의 급변. 그죠? 생물계의 급변 이유가 뭐 대규모 지각변동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쵸. 대규모 지각변동.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합이라고 하죠. 부정합. 오랜 시간의 단절.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부정합. 자, 지질신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장 긴 게 성캄이야. 성캄. 40억 년 이상 지속되었다. 고중신 이렇게 됐죠. 성캄 542566. 자, 542566 외우시고 46억 542566. 지질시대 환경. 자, 성캄브리아 시대. 자, 가장 큰 특징 바다에서만 살았어요. 바다에서. 그죠?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을 겁니다. 자, 아직 오존층이 없었어요. 산소가 대기 중에 없었기 때문에. 자, 특별한 현상이 뭐죠? 얘예요.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 출현. 자, 그래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죠? 그럼 산소가 점점 쌓이다가 언제 오존이 만들어졌다? 고생대 때. 오케이. 자, 생물. 자, 얘가 화석 자체가 뭐? 자, 개체수 자체가 적고 1번 껍데기나 뼈가 없고 2번 오랜 지각 변동이 있어서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된다. 그죠? 자, 남세균에 의해 형성된 화석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다. 자, 후기에는 뭐다? 에디아카라 생물군 또는 동물군이라고 하죠. 얘는 다세포 생명체. 다세포. 세포 여러 개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다세포 생명체. 고생대. 고생대. 자,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까지. 자, 산소 증가로 인해서 산소 증가로 인해서 자, 얘는 말기의 빙하기예요. 말기의 빙하기. 자, 오존층 현성 체크. 자, 육상 진출. 그렇죠? 육상 진출 체크. 자, 말기에는 뭐? 초대륙 판게아 형성. 자, 체크. 그러면서 생물종이 멸종했죠. 얘가 3차 대멸종이죠. 3차 대멸종. 3차 대멸종. 자, 생물. 단단한 껍데기나 뼈를 가진 해양 생물이 많아졌다. 자, 생명체가 갑자기 많아진 걸 뭐라고 해요?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캄브리아기 때 생명체들이 폭발했다. 폭발. 자, 바다에는 삼엽충. 자, 어류. 자, 얘가 뭐다? 척추동물이죠. 자, 완종류, 조개입니다. 필석, 방추충 등이 출현했다. 양서류와 요거 안 적었다. 대형 곤충. 그죠? 대형 곤충이 있었어요. 대형 곤충. 산소 농도가 풍부했기 때문에 대형 곤충이 살 수 있었다. 자, 양서류, 양지식물. 양서류, 양지식물. 자, 근데 이제 고생대 말기에 요게 초대륙, 판게아. 이것 때문에 다 죽었죠. 그죠? 3차 대멸종. 자, 중생대 2억 5천에서 6,600까지. 자, 이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항상 온난. 자, 이유는 여기 적혀있죠. 화산 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자, 중생대 초부터 판기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생물 서식지가 다양해졌어요. 자, 공룡과 암모나이트, 많은 생물종. 자, 얘가 5차 대멸종이죠. 5차 대멸종. 자, 5차 대멸종. 자, 암모나이트, 파충류 번성, 그 다음에 거시식물 번성. 그죠? 암모나이트, 자, 거시식물. 자, 얘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대서양과 인도양. 그죠?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생대, 6600에서 현재까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사빙상간이죠. 그죠?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 자, 히말라야 산맥. 자, 여기 히말라야 산맥. 얘가 인도 대륙에 충돌했습니다.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게 신생대예요. 신생대. 자, 메머드 포유류. 메머드와 같은 포유류 번성. 인류 조상 출현. 그쵸? 자, 속시식물 번성.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와 비슷한 수립분포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립분포. 자, 대멸종과 다양성.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개념